좀 해도 모르겠는 거 먼저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이름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해도 모르겠는 거는 아직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뭐 어휘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오! 되게 중요한 얘기.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쉬워. 우리 이해 안 돼서 국어는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고 이해되면 너무 쉬워요. 일단 자 일정이 우리 다음 주에 14, 16 우리 화목 수업은 좀 땡겨서 진행이 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원래 제 아들이 다음 주 15일 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니? 그래서 일정이 조금 뭐 변경이 잦은데 오늘이 9일이잖아요. 오늘 9일이지. 내일 10일 날 방과 후 뒷시간에 이렇게 할게요. 진짜 방과 후 수업이에요, 이제. 계속 방과 전 수업을 했는데 내일 이렇게 수업 하나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은 13일 날 월요일 날, 요 수요일 날 소풍이잖아. 이때 7시 반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교직원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요 월요일까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은 오늘 드렸던 개념 이렇게 접었던 거 있죠. 비포사에 접었던 거. 그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거기다가 화작 개념만 넣는 거예요. 요약해서 원래 이게 문제랑 해갖고 제가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8년 전, 7년 전 문제다 보니까 문제는 다 걷어내고 문제만 따로 최근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도 드렸죠. 오늘 드린 거는 약간의 컬러가 들어간 건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요 집중 시간 동안은 개념만 할 거라고요. 빠르게, 개념만 빠르게 하고 문제에서 확인만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한 거냐? 자, 화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맛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맛을 봤는데 할만 하던가요? 해볼만 해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아직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러면은 남들은 좀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 쉬워졌어. 여전해. 요 근원적인 원인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요거는 문장이 복잡해서 그래요. 문장이 복잡해서. 독서 시간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3 때 만나는 문장은 고등학교 때 만나는 문장은 겹문장이라고요. 아니 겹의 겹문장이에요. 겹겹겹겹 겹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럼 좀 전에 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그 겹문장을 파악하는 요 힘이 필요한 거고, 혹은 우리 하나의 문장 표현은 다른 내용으로도 우리는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의미로도. 또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장 표현으로도 전달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앞에 있는 저를 보고. 3학년 5반 선생님? 혜원이 나보고 뭐라고 할 거니? 3학년 5반 선생님이라고 할 거니? A라고 할 거야? A씨? 규림이는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니? 선생님이라고 할 거야? 한별이는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니? 쌤이라고 할 거야? 왜 예슬아, 내가 누구니? 담임 아니냐? 아니, 나는 똑같은 사람 아니야? 한 명인데 나를 부르는 단어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문장에서.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나 정리하고, 여러분들 그 개념 맨 뒤에 가면은 그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독서 시간에도 얘기할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3반에서는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3반에서는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과 표현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용.
내자는 안에 있는 거예요. 용자가 뭐게 용? 응? 쓸 용자? 요거는 여러분들 용기라는 단어 알죠? 그릇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뭘 해요? 담죠. 이거는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담는 내용을 우리는 안에 담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시요. 안에 담겨 있으니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요. 안에 담겨 있어.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투명 그릇. 그건 이제 시대의 발전 때문에 그렇죠. 그럼 표는 뭐예요? 표현할 때. 그렇죠. 겉으로. 현자가 뭐예요? 드러내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죠? 뭐 귀신이 출연하였습니다 할까? 출현하였습니다 할까? 출현이에요. 귀신 출현. 출연은 아닙니다. 우리 연출하다 출연하다 이거는 어딘가에 그 배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출현은 갑자기 현재 뿅 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런 뜻들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글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글로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장의 표현은 하나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좀처럼. 자, 저라는 사람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표현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내용 표현 형식이라고 하는 뭐 형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형식을 제가 좀 전까지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화작 개념이었던 거예요. 우리 글마다 형식적인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죠.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 했죠. 이 형식은 문제 유형이었고, 그럼 이거는 화작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 유형을 지금까지 좀 더 바라본 거였다면, 이거는 화작이든 독서든 문학이든 관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면 다 되는. 그럼 우리는 뭐를 파악하는 거예요? 글의 표현을 갖다가요, 내용이 무엇이지, 의미가 무엇이지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지만 저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순간순간마다 의미는 좀 다르죠. 순간순간마다 의미는 제가 요 교실 가서 했을 때는 좀 다르지만 또 제가 3학년 5반 갔을 때 맨날 담임으로만 만나나요? 아니지. 나 갑자기 변신하지. 국어 선생님으로 변신하죠. 이렇게 가면을 갈아 낀다고 하고 페르소나를 갈아 낀다라고 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내는 이 과정이 독서의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화작에서 독서에서 또 문학에서 해야 되는 아주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한 거였고, 지금 여기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쭉 앞으로 갑시다. 이제 앞이 아니라 우리 질문 맞죠? 그게 도저히 모르겠다부터 질문을 좀 봐봅시다. 괜찮아. 나는 질문해갖고 틀려갖고 가라고 하잖아. 틀려야 돼. 안 틀리면 나중에 틀려. 언제? 수능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어디가 잘 안 됐는지 다 이해돼? 41번이요. 41번이요? 이거 있니? 있어? 있어, 은수? 없어? 혹시 문제 없는 사람? 요 2025학년도 5월이에요. 2025학년도 5월. 요거는 최근에 신유형처럼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건 신유형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생성 조직 표현 평가 청중의 평가 고쳐쓰기 다음에 글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서 화작이 우리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화작이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때 추가된 신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전에 그 화법과 작문이 1번부터 10번까지 배치가 됐던 적이 있어요.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없었던 유형이고요. 이게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오면서 11문제가 돼요. 그렇죠? 11문제로 되면서 이제 유형이 하나씩 더 더해진 건데, 그러면 자, 나에 대한 장문에 대한 점검이에요. 이것도 뭐 독서론처럼 하는 건데 이건 장문론이겠죠. 그럼 이 나에 대해서 첫 번째, 비평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냈는가? 그럼 비평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비평이란 말도 나중에 개념에서 우리가 다룰 거지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비평 대상이라는 말을 평가하는 대상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였냐면 주제가 뭐예요? 그치? 쇼폼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이 주제가 나오면은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네 가지 기억나요?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네 가지 우리 꼭 달고 다녀야 되는 거. 계획하기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고 하는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왜? 신유형이니까.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지. 그럼 이때 비평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냈는가라는 말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 이거를 내용은 뭘 찾는 거야? 내용은 뭘 찾는 거야? 뭐 주제 찾는 거였어. 라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자, 상반된 관점이라는 건 독서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라보는 지점. 어떻다? 두 가지 중 하나다. 좋다 아니면 안 좋다. 근데 상반된 거니까 둘 다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좋다 싫다라고 하나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독서 시간에 기억나요? 부분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럼 글쓰기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반된 관점. 그렇죠. 그 내용이 있었죠. 어떤 측면에선 좋지만 어떤 측면에선 안 좋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려하는 입장과 기회로 보는 입장, 우려하는 거는 안 좋은 입장, 기회로 보는 거는 좋은 입장, 얘가 맞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꼬은 거예요. 예, 아니요로 맞추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3번 근거 제시했니? 근거는 있었니? 그럼 비평 대상에 대해 선택한 관점은 이 글쓰기는 뭐라고 했어?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좋아했어? 아니면 양쪽 다 얘기했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서 이 사람은 그건 긍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아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아.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하고 좀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대로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관점은? 네, 이런 관점이 있죠. 여러분들 치킨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후라이드 파예요? 아니면 양념 파예요? 반반 파예요? 저는 반반 파예요. 반반 관점이에요. 반반 관점. 아니요, 심지어는 노란통닭 가니까 세 가지 맛을 준대요. 너무 좋아요. 네, 세 가지 관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택한 관점은 둘 다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근거 있어? 라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택한 관점은 우리가 하나의 주장이라고 본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 제시됐어? 네, 그러네요. 그렇죠? 또 문해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는 데서 문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응? 얘기해봐. 조금 더 풀어서. 자체가 취사 선택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뒷받침을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 그럼 D로 한 번만 보자. D. 약점을 보완했는가?
그럼 선택한 관점이 지닌 약점은, 자, 장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게 보는 것에서도 약점은 있을 거예요. 또 안 좋게 보는 관점에서도 약점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 또 해줬니? 뭐 이것을 위해서는 뭘 더 해야 되고 저것을 위해서는 더 안 했네. 그쵸? 보완 자체를 안 했는데. 그치? 여기서 여기는 선택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보완 자체를 안 하지 않았어? 그치? 그 관점에 대한, 여기서도 보세요. 요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지금 관점을 몇 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녹여놨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면 관점이 지닌 약점을 보완했는가는 이 좋게 바라보는 얘 자체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 안 좋게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게 바라봤어요? 기회라고 봤잖아. 그런데 혹시 이렇게만 좋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약점은 없었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데 얘기는 없었죠. 이 짧은 글이 어떻게 나오니? 또, 야, 안 좋은 관점은 뭐였어? 우려되는 점이었죠. 그럼 우려되는 점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했어? 아니죠. 그냥 우려만 된다 하고 끝났죠. 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문구 이해가 필요하다. 알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D는 아예 없었는데 그냥 선택지에서 문제가 아니라 얘는 여기 표에서 문제였어요. 보완 안 했어? 아니요. 라고 가야지. 하나 더. 만약에 보완했다고 치자. 그럼 이게 수동적인 소비자라고 여긴다라는 게 보완의 내용이니? 수동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보완이야? 그럼 이거는 이 말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보완했다고 치자. 뭐 얘기 나왔다고 하자. 근데 수동적인 소비자예요라고 하면은 좋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지. 근데 그게 보완된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까지 연결한다면 이거 보완의 내용으로 수동적인 소비자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검에 대한 기준은 요 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독해해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로 정리하고요. 혹시 다른 문제 어려운 거 있었니? 없었어요? 그럼 이름 쓰시고 이따 나가실 때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 자, 오늘 서설이 좀 길었는데 맨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화법 공부라고 하는 건요,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라는 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말하기 방식. 그럼 말하는 사람은 혼자 떠들어야 돼요? 아니죠. 듣는 사람까지. 그래서 청중평가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 문제 유형 우리 다 파악이 됐었을 겁니다. 한 번씩은. 그거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념이 생깁니다. 오늘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할 건데, 이게 도대체 개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또 맨 뒤로 가서 좀 필기를 하려고 해요. 맨 뒤에 필기장을 넣어놓은 게 오늘 두 번째는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사실 오늘 드렸던 내용들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한 16쪽 되는 거지만 화작 개념은요, 그거보다 더 압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문제만, 유형만 파악해도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혹시 개념이란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일까? 오늘 국어 공부 많이 한다. 내용, 표현, 개념. 뭘 개념 잡았니? 개념 이해했니? 라고 하잖아. 개념 이해했니? 하면 이러고 끄덕이고. 개념 잡았어? 이러고. 뭘 잡고 뭘 이해한 거야? 개념이 뭔데? 내용? 또 표현은 안 들어갈까? 수학은 공식 안 들어갈까? 뭐 증명 안 들어갈까? 뭐 영어 단어는 안 들어갈까? 어휘? 또는 문법은 안 들어갈까? 이 다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편하게 다 쓴 겁니다. 그럼 개념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라기보다도요,
글자. 염자가 무슨 염자 같아요? 어? 사념할 때, 생각할 때 염자예요. 양념 아니고요. 생각념. 독서 시간에 우리 염자 한번 나오죠. 개자가 뭐게요? 개. 고치다? 그럼 생각을 고치다? 너희들 개념 이해했니? 생각을 고쳐 이해했니? 그럴 수도 있겠다. 비슷하다. 개자가 뭐냐면요.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써요. 근데 아주 큰 개 말고 요거를 대강이라고 할게요. 대강이 뭘까? 우리 대강이라는 단어 언제 쓰니? 완벽한 이해 말고 야 대강 해라고 하지. 또 다른 말로 대충 해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 공부를 대충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저게 선생님 맞아? 지금 대충 하라는 게 저 선생님의 자세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대강과 대충이라는 말은요 불성실하다가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대강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자가 줄기거든요. 그래서 다시요. 개념은요. 큰 줄기가 되는 생각이에요. 큰 틀. 그래서 결국 이 대강은 큰 틀이에요. 큰 틀. 개념할 때. 그러면 개념은 무슨 생각? 큰 틀이 되는 생각. 그럼 큰 틀이 되는 생각 속에서 너희들 이해했니? 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은 뭐냐면 우리가 이 큰 줄기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농경사회라고 칩시다. 농경사회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벼를 뭐 해야 돼요? 추려야 되죠. 추수해야 되죠. 요걸 이렇게 싹 걷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달이 몇 개 떨어졌어. 근데 벌판은 이래. 노는 막 이만큼이야. 근데 벌판이 이만큼에서 추수할 게 많은데 요 나달 떨어졌다고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강 추리라는 얘기가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큰 줄기만 추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핵심을 추리라는 거죠. 큰 거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큰 틀이 되는 이 생각을 잡았니?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개념 속에 있었던 내용은 O가 되는 거고요. 개념 속에 벗어난 내용은 X가 되는 거예요. OX 퀴즈잖아, 우리. 수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어보는, 개념 속에서 물어보는 우리 큰 틀이 되는 생각 속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O가 되는 거고요. 그 벗어난 거에서 물어보면 X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념이란 말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앞쪽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에 뒤집으면 되는데 나는 앞쪽으로 쭉 와야 되네. 이게 개념의 체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큰 틀이 되는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요. 공부를 한다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한 2주, 이제 오늘이 3주차잖아요. 벌써. 그럼 3주차 되면서 화작에 대한 개념의 체계는 처음에는 아주 연했어요. 그쵸? 이것도 너무 진하다. 노란색 너무 진하게 나왔다. 아주 연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아주 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또 보고 나니까, 또 풀고 나니까 이틀은 정교해지고 이틀은 진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게 체계를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머릿속에 큰 틀이 되는 생각을 활용해서 이거 뭘 물어보는 것인지 바로 파악하는 게 화작에서의 포인트라고요.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안에 들어있는 말 자체의 의미는 너무 쉬워요. 얘 뭐 하고 있어? 얘 저러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니?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가 핵심이라고요. 금방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하나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고, 화작도 사실 배경 지식은 요렇게 쌓아가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자, 밑에 가서 우리 요런 것들 있죠. 이게 하나의 대화의 틀이잖아요. 우리 화법의 틀이에요. 화법의 개념 틀. 그랬을 때 요거 했죠. 발표.
근데 대화라고 하지만 토의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토의는 갈등을 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살짝 맛만 봤어요. 그럼 다른 거는요? 다른 것도 할 게 많네요. 네, 할 게 있지만 얘네들은 요새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또 다시 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대화는 그냥 토의라고 볼게요. 물론 갈등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하면서 친구 간에 서로 대화로 갈등을 풀어내는 그 과정도 여기 나오긴 합니다. 언제요?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요. 그러나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수능에는 토의 아니면 토론, 최근에는 토의가 자주 나오니까. 발표는요,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연설도요,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발표는요, 무슨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설득하기 아니면 설명. 그렇지. 그러면 발표는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발표다라고 하는 순간. 연설은요, 설득이죠. 설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득 당하니까 우리 한 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서 이거는 1대 다의 말하기예요.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설득은요, 설득 전략도 들어갑니다. 전략 없이 설득할 거예요? 아니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득 전략이 하나의 또 개념으로 보이면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은 뭐 토론도, 협상도, 뭐 면접도 있겠지만 면접도 설득하는 겁니다. 왜요? 면접관을 설득시켜야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면접관이 설명, 여러분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그리고 나 가서 나에 대해서 오는 거겠어요?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 명에서 우리는 설득하는 말하기로, 그리고 1대1 구조도 되지만 아니요, 2대2 구조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면접만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발표가 가장 쉬웠어요. 발표가 가장 쉬웠고, 이 발표는 가끔 강연으로도 나와요. 강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할 때 어떤 거 설명하는 말하기로서 강연이 나오는 정도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발표 강연 정도 확인한 거고, 그리고 토의 읽는 맛만 본 거고. 알겠죠? 그럼 우린 이런 거 볼 때 항상 어디 체크하라고 했어요? 문제 발문 위에다가 탁 체크하고 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설득하겠구나, 서로. 그러면서 이제 토의는 어떻게 읽었지? 토의는 어떻게 읽었더라? 맥락에 따라서 잘라서 읽으라고 했었지? 그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토론은 어떻게 읽으라고 했지? 아직 안 했죠. 그렇죠? 근데 토론은 한참 뒤에 할 거예요. 한참 뒤에. 진짜 이번 1기 때 안 하려고 해요. 알겠죠? 나중에 할 거예요. 나오면 할게요. 6월, 9월 모의고사 때 나오면 할게요. 6월, 9월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수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와요. 최근에 토론을 안 내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빠졌고. 알겠죠? 그럼 토의로 나오나요? 아니요, 토의가 아니라 대화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연설은요? 연설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최근에 빠졌어요. 알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 화법에서. 그래서 제가 요약한 집은 더 간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번만 더 개념으로 확인할 거고. 자, 밑에 장문은요, 뭘 공부하는 거래요? 쓰기 패턴입니다. 그래서 장문은 아마 내일 후반부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문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요거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알죠? 내일 몇 시에요? 4시 20분에. 근데 제가 공지를 아직 장소를 못 확인했는데 여기가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아마 쓸 수 있을까요? 다른 방과 후 수업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안 되면 3학년 5반으로 오세요. 네, 3학년 5반에서. 그럼 자, 넘어가서 이제 발표 한번 봅시다. 화법 개념 이제 발표. 발표 목적 뭐라고요? 오른쪽에. 아, 이거 이렇게 하는데 잘 접히니? 나오니? 네.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아까도 원래 A4 용지 이렇게 뽑았거든?
근데 여기에 스탬플러가 나 이렇게 스탬플러 위에 박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항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저의 고집 아닌 고집인데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박히더라고. 그래서 그 접는 용도로 다시 뽑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발표의 목적은 뭐라고요?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 체크하면 항상 설명이구나. 그럼 설명 어떻게 할 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뭘 활용해서?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자료가 하나의 내용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죠? 보통 몇 번째 위치예요? 두 번째 위치하죠. 문제 우리 발표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여기에서는 안 나왔었구나.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볼까? 1회 과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월 과제에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거. 그래서 먼저 밑에 청중을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요 우리 36번 문제가 5월 36번 문제가 청중 분석 얘기가 나왔었죠. 36번 문제 오른쪽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해왔던 과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정보를 알리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한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주고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의 개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중의 성향을 분석을 해야지 배경지식 수준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중 분석이라고 했을 때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고 할 때 그 독자는 청중이 될 거고, 그럼 이 청중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성향 그리고 수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은 발표자가 되겠죠. 그래야 또 설득도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도 하기 전에 과제가 나갔던 거 기억나요? 왜 했을까? 그렇죠. 너희들 분석. 청중 분석. 그렇죠? 뭘 고려해야 되니까? 성향도 고려하려고 한 거야, 사실. 성향은 근데 고려하는 거는 제가 과제 제출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성향이 드러나거든. 왜요? 자,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 앞에다가 체크를 딱 하고 이렇게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밑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문이 있으면 지문 다 밑줄 쳐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성향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계획 단계는 우리가 계획 단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5단계 중에서 또는 크게 보면 4단계라고 했지만 계획하기 단계가 있고 또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조직하기 단계가 있죠. 발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4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내용 생성하기는 자료, 조직하기는 개요.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요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과 요 계획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같이 쓰이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정리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계획하기 단계가 있고 내용 생성하기,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 끼까지가 있는데 여기도 계획이지만 이 표현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순간은 이 개요가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 더. 표현에 대한 이 전체가 계획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말은 이 전 단계에서 표현하기 전 단계에서 어디든 지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럼 선생님 여기 계획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을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장문 상황이다 라고 나와요. 장문에선. 또는 떠올린 생각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 떠올린 생각이라고 해도 우리 청중 분석이 여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캐치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는 연습도 필요하다. 계획이라고 해서 첫 단계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 이 계율을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 표현 앞에 계획이니까. 또 이 전체 과정을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요? 표현 앞에 전체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에 계획하기 단계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계획에 대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획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볼 때, 첫 단계의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의 계획은 아주 좁게 보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표현 이전의 모든 단계에 대한 계획은 넓게 보는 계획이다. 그래서 넓은 계획, 좁은 계획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유에 대한 계획도 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건데? 넓은 계획이에요. 이건 넓은 계획. 그렇죠? 요 전체를 물어볼 때 이거는 첫 단계 계획. 이거는요, 개요 계획라고 조금 더 지칭하는 걸로 저는 구분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계획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의미가 포괄적이라서 그래요. 자, 요 말,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를 우리는 반언어적이라고도 합니다. 요것도 개념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언어는요,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요 수단, 지금 음성 수단. 비언어는 뭐예요? 이때 비자는 어떤 느낌이 드니? 아니다. 그럼 언어가 아닌 건 뭡니까? 제스처, 행동.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바디 랭귀지라고 하지. 랭귀지가 언어인데 몸으로 하는, 몸으로 말해요. 이거 있잖아. 어디서 퀴즈하면 막 몸으로 설명하고 그런 거 있잖아. 준 언어는 뭘까? 반 언어는 뭘까? 이때 반은요, 반대가 아닙니다. 절반. 절반은 언어적 표현이야. 우리 말에 포함돼서 나와. 준은 거기에 준해. 그럼 언어에 준하고 절반은 언어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 뭐예요? 뭘까요? 이런 음성에 대한 소리의 세기, 높낮이 또는 빠르기 라고 할 때 화작에서는 소리를 듣고 풀어요? 아니면 글로 읽고 풀어요? 읽고 풀죠? 라떼는 말이야 실제 우리 영어 듣기처럼 나왔다? 진짜로? 정말로 듣기로 나왔어요. 국어인데 라떼는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글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왜요? 얘네들은 가로로만 나와요. 가로로만. 알겠죠? 가로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를 빨리 파악하면 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준언어, 비언어. 뭐 청중을 둘러보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행동을 여기 짚으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우리 지문 안에. 그러니까 가로를 빨리 보면 됩니다. 라는 거. 그건 언제? 표현할 때. 넘어갑시다. 별로 내용 없죠. 근데 우리가 어디 바라봐야 되냐? 요거 볼 때, 요게 그거구나. 계획하기는 요거구나. 가로는 뭘 의미한 거구나. 라는 거고, 뭐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한 건 그냥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할게요. 근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관심 유발 언제 할래요? 처음에. 소개, 이거 내용, 목적 소개 언제 할래요? 다시, 내용, 목적 소개. 저 발표 내용 이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작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언제 할래? 수업 끝날 때 할래? 처음이겠죠. 개관이란 단어는 뭐예요? 개자. 아까 개자가 그 개자예요. 크게, 넓게. 그래서 넓게, 관자는 보다. 그럼 언제 넓게 봐줄래요? 도입. 그쵸? 그럼 이런 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게? 말하기 방식에서 나오죠. 우리 35번 말하기 방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번에 문제 풀었던 거 35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볼래요?
이해를 점검하며, 그치? 이해도를 점검하며. 그럼 이해도 점검 언제 할 건데? 마지막에. 그럼 이 선택지 보고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다시 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처음, 중간, 끝에 뭐가 배치되는지도 하나의 개념으로서 갖고 있으면,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화자기 쉬운 거야.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은 하나, 결국 당연하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적으면 되겠네. 이해 점검. 그럼 중심 내용 언제 얘기할 건데? 전개에서 해야겠지? 가운데서 해야 되겠지?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잖아.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자료 어디서 나와요? 중간 부분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도입을 어떻게 시작하지? 마무리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서. 얘 지금 도입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말로 요약하시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요약하라고 써봤잖아. 옆에다가 인사하네. 그리고 뭐 내용을 환기시키네. 경험을 들춰내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어로 요약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어로. 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전개는요? 전개는 요약하기 힘들어. 그래서 핵심 내용에다 밑줄 치면서 정리하면 돼요. 밑줄 정리. 그래서 밑줄 치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정리해가면서 문장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될 거는 사실 전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독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것도 개념이죠. 발표 읽을 때는 이렇게 독해의 개념으로서 이런 흐름으로서 내가 액션을 행동을 취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행동적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도입부에서는 이런 차이들은 있을 거란 말이야. 청중을 고려해서 청중을 분석해서 알고 있니? 아니요, 몰라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도입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건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막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자세히 얘기할래? 그냥 간단히 지시하는 게 낫겠지. 적으면 막 흥미와 관심, 뭐 동기 유발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또 관련성 부각하는 뭐 어떤 예시 사례 이런 것들 막 제시하면서 흥미를 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잘 됐지. 자, 전개 부분은 내용 조직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독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 나열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열, 열거, 뭐 인과, 순서, 과정, 나열 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거는 장문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정리부는 패턴입니다. 요약하는지 또는 당부하는 말이 있는지 혹은 다른 말을 인용하는지 또는 질의응답하는지 혹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지 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등으로 한 몇 개의 패턴 안 나와요. 제가 그때 한참 셌을 때는 한 7개 정도? 아니면 뭐 다음 차시 안내 이런 식으로도 마무리가 되거든. 그래서 각각의 요 단계에서 나오는 패턴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 토의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라고 했니? 토의 끊어 읽는 거죠. 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거지만 하나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어떤 주제가 제시되면 해결 방안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끊어주셔야 된다. 알겠죠? 단락 끊기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학생일이 먼저 여기서 얘기하잖아. 자, 너희들 조사해왔어? 일단 얘기해볼까? 그럼 그거 이유 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여기선 자세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학생일이 먼저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해요? 사회자 역할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문제는 말하기 방식에서도 문제가 나온다. 저번에 몇 번 문제였더라? 저기 38번 문제였죠. 우리 5월 문제 38번 문제. 학생인의 발언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말하기 방식을 조금 더 이제 요 사회자의 역할 문제를 조금 더 확대시킨 문제예요. 아,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밑에 맥락에서 안건이 마무리 지정되다 나누세요. 이거 꼭, 요거 제가 나누라고 했었죠.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누라고 했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눠지는 바깥에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으라고 했어요. 알겠죠?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악하기 쉬워요. 하나 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찬성해야 거기서 우리 결정된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 이런 말 왜 한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A나 뭐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말하기 태도, 말하기 의도. 이건 안 어려워요.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정된 내용, 아까 우리 찬성된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나중에 장문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자, 오늘 드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발표하고 토의 정도만 오늘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거 해설이나 이런 건 다 뒤에 담았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일 오후에 선생님 이거 도저히 안 풀려요. 잘 모르겠어요. 한 거는 수시로 앞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질문 없으면 바로 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고 토의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건 뭐예요? 그 흐름, 액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액션이 나오는지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토의에서 끊어 읽는지, 발표에서 옆에 내가 단어로 요약하면서 읽는지.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 것. 토론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내일은요, 여기 장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몇 개 없어요, 개념.